홀로 남겨진 73세 남자의 외로움. 돈보다 중요한 거? 아버지,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시죠?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죠. 아직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너희도 바쁜데 내가 왜 폐가 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3세가 된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 시대의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지금 연금 80만 원으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 이지영 씨와 함께였거든요. 지영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싫은 일이 되었어요. 옆자리에 비어있는 온기 없는 자리, 지영이가 끓여주던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 대신 감도는 싸늘한 공기만이 저를 맞이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울적해져요. 예전엔 지영이와 마주 앉아 아침 뉴스도 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충 때우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고맙고 든든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도 각자의 바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아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손자들은 학원에 과외까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처음엔 매일 걸려오던 전화가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섭섭한 마음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요. 문제는 제가 너무 조용해진 겁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이라도 혼잣말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저녁엔 뭘 해 먹을까? 벽을 보며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고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침묵 속에 갇힌 것만 같아 더 이상해지거든요. 친구들은 어떨까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처지예요. 배우자를 잃었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요. 어쩌다 만나도 서로 어두운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우리 집 애들도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울감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요즘엔 친구들과도 연락을 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연금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매달 20일이면 통장에 연금 80만 원이 정확히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이 돈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영이와 함께 살 때는 말이죠. 지영이가 워낙 살림을 알뜰하게 했거든요. 마트에서 특가 상품만 골라 사고 전기료 아끼려고 일찍 불을 끄곤 했죠. 여보,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지영이.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부족하지 않았죠.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식비였어요. 혼자 먹을 밥을 해 먹으려니 재료를 조금씩 사기가 어려워요. 양파 한 개, 두부 한 모만 사고 싶은데 묶음으로만 팔거든요. 결국 많이 사서 버리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한 끼에 8,000원짜리 도시락만 먹어도 한 달이면 24만 원. 여기에 우유, 과일, 간식이라도 사면 식비만 3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아파트 관리비 12만 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합치면 7만 원 정도,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 같은 통신비도 5만 원이나 들어요.
벌써 54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80만 원에서 54만 원을 빼면 26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한 달에 병원비만 1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이제 11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교통비, 생활용품, 갑자기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나면 금세 돈이 바닥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 싶은 생각에 가끔은 서러워집니다. 젊었을 때 더 많이 벌어둘 걸, 더 많이 저축해 둘 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 교육비와 집 마련하느라 정신없었으니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잖아요. 문제는 혼자 남겨진 지금이에요. 모든 게 비효율적입니다. 혼자 밥 해 먹기도 애매하고 전기료도 혼자 다 내야 합니다. 지영이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해요.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는 일들이 다 돈으로 이어집니다. 계산해보니 혼자 사는 게 둘이 살 때보다 오히려 훨씬 비싸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외롭고 마음으로도 외롭습니다. 지영이가 있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함께 웃으며 절약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에요. 이 나이에 외롭다는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70이 넘은 늙은이가 외롭다고 하면 좀 궁상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참았어요. 남자가 이런 걸로 약해지면 안 되지. 하지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계속되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이 너무나 조용해요. 지게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그런 소리들만 들려요. 예전엔 여보, 밥 먹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뉴스 보니까 요즘 세상 참 복잡해. 같은 지영이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인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조용한 집이 제일 시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영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자던 습관 때문에 침대 한쪽만 쓰고 있어요. 지영이 자리는 그대로 남겨두었죠. 베개도 이불도 그대로요. 가끔 한밤중에 깨서 옆을 보면 지영이가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항상 빈자리죠. 그럴 때면 정말 서러워져 눈물이 납니다. 73살 된 늙은이가 밤에 혼자 울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폐가 될까봐 못하겠어요. 아침이 되면 또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냥 참아봅니다. 하지만 아침이 와도 똑같아요.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를 봅니다. TV도 재미없어요. 지영이와 함께 볼 때는 저 사람 연기 참 잘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예쁘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말 상대가 없으니 TV도 의미가 없어요.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도 더 적적해져요. 2-3시간 정도 머물다 가는데 그 시간이 가장 좋으면서도 아이들이 가고 나면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해져요. 지영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와 봉투 드릴까요? 네, 주세요라는 짧은 대화라도 나누면 그것조차 반가울 지경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일부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말을 길게 이어가며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수도 없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혼자입니다. 친구들과 연락해봐도 다들 비슷한 처지라 자주 못 만나요. 우리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 대답들이 돌아와 요즘엔 연락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게 늙어간다는 건가 봐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나도 누군가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지영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였고,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된 것만 같아 서글픕니다. 그런 마음을 가족들에게 말해봤어요. 요즘 너무 외로워서 힘들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래도 버텨야죠.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힘내세요. 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마운 말들이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그 말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 외로움과 이 적막함을, 하루하루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들을 대체 뭘 버티라는 걸까요?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밤마다 잠들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사라져도 누가 알아줄까? 무서운 생각이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일쯤 지나서야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 드려야지 하면서 연락할 것 같고, 그때서야 전화를 안 받네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나 슬퍼져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뒷배경일 뿐이구나. 누군가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날은 정말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억지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라면이라도 사러 가려고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할머니를 봤어요. 혼자서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도 저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고 답해 주셨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30분 정도 이야기했을까요? 그분도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신다고 했습니다. 외롭죠? 그럼요. 많이 외롭죠. 서로 공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우리 살아 있잖아요. 오늘도 해가 뜨고 바람도 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 생각해보니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아내가 없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하지만 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살아 있어요.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챙겨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와요. 80만 원이지만 굶지는 않을 정도는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쓰던 작은 찻잔에 커피를 타 마시며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아내의 사진 옆에 오늘 날씨 좋다.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던 사과 샀어. 같은 일상적인 메모를 붙여놓고
아내와 대화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지만 계속 걸으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둘레길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같은 짧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사람과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식사도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대신 간단한 계란말이나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먹었어요. 지영이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해 먹으니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직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큰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돈은 부족하고 아내가 그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이니 하루하루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대신 뭔가 하나씩 해보려고 노력해요. 오늘은 둘레길을 걸을까? 내일은 간단한 요리를 해볼까? 그런 작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야 하는 거라는 것을요. 혼자라는 건 외롭지만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도 또 다른 힘이 된다는 것을요. 노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완벽하지 않아도 외로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지영이가 쓰던 찻잔에 커피를 타고 둘레길을 걷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눕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제 하루가 되고 제 삶이 됩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혼자 사는 73세 김태호. 여전히 외롭지만 완전히 외롭지는 않은 사람.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